전세가 밀린다. 서울 월세 비중이 38.1%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목돈 전세로 버티던 시장이 매달 현금이 나가는 월세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서울 주거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핵심지 아파트에서 비아파트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17년 69.7%였는데 2024년에는 61.9%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월세 비중은 30.3%에서 38.1%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는 34,883가구 줄었고 월세 가구는 51,760가구 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목돈 부담에서 매달 현금 유출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늘면 청년, 신혼부부, 첫 매수 대기자의 저축 여력이 줄어듭니다. 결국 내 집 마련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하면 1만에서 2만 가구 공급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모듈러 공공주택, 즉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 발주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만 가구로 확대하고 공사기간을 약 30% 줄이겠다는 방향도 나왔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당수 대책은 입주가 아니라 착공 기준입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고 입주는 실제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입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이 풀리기 전까지는 공백이 남습니다. 이 공백기에 대출 완화나 정책 기대가 먼저 작동하면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수요를 먼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의 이동입니다. 아파트 규제와 대출 제약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비아파트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6%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배 수준입니다. 성남 중원, 서울 중랑, 성북처럼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의 상승세도 두드러집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시장은 강남 아파트만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규제를 피해 이동한 돈이 주거 사다리의 아래쪽, 그러니까 빌라, 연립, 중저가 아파트까지 밀어올리는 흐름입니다. 빌라는 과거에는 실거주 대안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재개발 기대감과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같은 요인이 붙으면서 투자 자산 성격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유동성, 그러니까 되팔기 쉬운 정도가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르는데 나중에 팔 때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제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올라왔습니다. 강남과 서초처럼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은 설명회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보유자는 매도나 증여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회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매물 증가 시나리오와 월세 전환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큰 방향은 유지됩니다. 공급은 늘리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월세화와 비아파트 상승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오늘 리포트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변화, 그리고 세제 개편이 임대인의 월세 선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더 선명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는 이 흐름을 보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용산구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1,805만원으로 38.28% 하락, 강동구는 1,482만원으로 19.38% 하락, 송파구는 2,299만원으로 12.41%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1,108만원으로 0.51% 상승, 강서구는 1,410만원으로 0.20% 상승, 관악구는 1,202만원으로 0.11% 상승했습니다. 핵심지 일부 가격 조정과 외곽 일부 버팀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63%, 원달러 환율은 1,411.91원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대출이자 부담과 투자 심리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서울 핵심지 아파트만 보지 말고 중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대감이 붙은 지역은 전세가율, 즉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낮아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는데 매매가만 오르면 실수요보다 기대감이 앞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월세형 자산은 단순히 월세 얼마 받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세금, 대출금리, 공실 가능성을 뺀 순수익률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 물건은 조합원 지위 승계, 추가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넷째, 용산 청년주택, 세운 4구역, 청년안심주택처럼 좋은 입지의 공급 정책은 속도보다 인허가, 주민 반발, 법 개정, 문화유산 보존 심의를 봐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싸다, 비싸다보다 현금 흐름과 정책 시차를 보는 장입니다. 월세화는 임차인에게 부담이고 투자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기대감이 먼저 오른 자산은 황금성 리스크가 큽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동산 흐름을 계속 함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